한 달간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온에어 이정수 이사. 네, 이상민 팀장입니다. 네. 중공거래 앱이죠, 당근. 이사님은 당근 거래 해보셨나요? 해봤지. 해봤는데 주말에 쉬고 있는데 와이프가 일찍 내려가서 전달해주고 오라 그러면은 가고. 네. 근데 누군지도 안 알려줘. 인상착의도 안 알려주고 그냥 내려가면 그냥 누가 봐도 당근이래. 쭈뼛쭈뼛 서 있는 게 딱 티 난다 그래가지고 해본 적은 있지. 집을 이제 구할 때 비용을 조금이라도 이제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직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가격 비용을 낮추는 장점도 있겠지만 계약 사기와 같은 위험 요소가 따르게 되죠. 그치. 기본적으로는 뭐 등기도 좀 떼어 보셔야 되고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권리사항에 대한 제한 등이 있는지 체크도 좀 필요하고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 최고액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명의자 본인인지, 그다음에 신탁에 넘긴 부분이 있는지. 신탁이 있다면 등기소 가셔서 원부도 좀 떼어 보시고 여러모로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뭐 취득세를 아끼고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듯한데 뭐 기왕 직거래 하시는 거면 공증 정도는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3만 건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뭐 해당 내용을 보면 대단지일수록 매매 증가폭이 컸습니다. 뭐 대단지인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지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호와 비선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신축 대단지에 대한 뭐 선호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세대수를 최소 500세대, 뭐 1000세대 이렇게 돼야지 좋다는 말을 많이 좀 들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파트라는 그 특징이 건물이랑 좀 달라요. 아파트는 건물과 달리 좀 똑같이 찍어내고 같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활발해야 호가에도 반영이 되고 실제 본인 자산에도 영향을 끼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죠. 뭐 요즘에는 커뮤니티 시설도 한몫하죠. 뭐 세대수가 많을수록 뭐 내부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요즘 뭐 수영장, 뭐 골프장은 기본이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뭐 워터파크까지 만드는 신축 아파트도 있습니다. 나도 봤는데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 진짜.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는 22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좀 감소했고,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4채 중에 한 채는 타 지역 거주자의 매입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날까? 뭐 아무래도 이제 지방과 이제 서울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인구 감소, 뭐 직장의 위치, 교육의 종합적인 문제가 서울로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정책으로 실거주 해야 된다는 제안이 좀 한몫하기도 했고,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하고는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다주택자분들도 많았어. 그래서 서울 아파트 공급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도 있던데, 그보다는 상민 팀장이 방금 언급한 직장,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그렇죠. 뭐 저희 빌딩 거래 쪽만 봐도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그 외 지역에 대한 토지 평당가의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치. 요가 유사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총선 핵심 이제서 부동산 사라졌다. 뭐 총선 핵심 이제서 단골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뭐 지난 정책에서는 뭐 집값 안정, 서민 주거비 뭐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 대책 마련 등의 부동산의 이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총선 이제에서는 저출산, 뭐 고령화 대비 등 고령화 사회의 이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10대 이제 1위는 고물가, 고금리, 뭐 이런 대책들의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뭐 우리나라 내용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실행을 위한 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국민 1인당 월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확대, 부모 소득 제한 폐지 등 저출산 정책을 좀 많이 내놓았는데요. 저희 정부도 올해 출산에 관련된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죠. 그리고 특별 공급, 출산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 자꾸 도입되고 있습니다. 뭐 저출산 인구 감소는 조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비혼주의는 아니지? 저 얼마 전에 명절 때도 힘들었으니까 넘어가시죠. 미안해. 네.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의 수가 많아야 이제 성장이 되는데,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저출산 문제 우려가 좀 커 보여요.
현재 30대, 40대들은 납입 금액이 자꾸 좀 높아지고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국민연금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자녀 세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후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한지 묻는 친구들이 좀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도 실제로 안 내도 되는지 좀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직장 등이 이제 서울로 쏠리는 현상과 경제 성장 전망이 매년 뭐 낮아지는 것 모두 뭐 인구 감소,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저금리, 뭐 우선 청약 등에 대한 청약 기회를 주고 있긴 한데 서울은 못 들어갑니다. 총 매매가, 면적, 소득 걸림돌이 너무 많아서 보여주기식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좀 보여지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육아에 관련된 복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작년 서울 오피스 임대료 사상 뭐 최대라는 기사인데요. 지난해 이제 국내 사무실 임대료가 뭐 명목 임대료는 뭐 전년 동기 대비 평균 8.8%, 실질 임대료는 평균 15.1%가 증가해서 역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뭐 1.5%로 전분기 대비 뭐 0.2%로 하락했고 강남 권역이 0.7%, 도심 권역이 1.1%, 여의도 권역이 3.6% 수준으로 뭐 주된 임대료 상승은 여의도권에서 주도했습니다. 빌딩 중개 쪽 현업에서 봤을 때는 저금리 시장일 때는 강남은 수익 기준 뭐 한 1, 2%대? 그리고 서울은 3%. 그다음에 경기 인천이나 조금 더 이제 외곽지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4% 정도만 수익이 나와도 고수익 건물로 매매가 좀 됐었는데 근데 요즘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닌데 불구하고 강남은 2.5에서 3%, 서울은 4%, 경기권은 5% 이상 수익이 나와야 수익형 건물로서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면 뭐 결국은 뭐 해당 기사처럼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좀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니까 구축 건물에서 임대료가 오른 건 아니고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과 같이 이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이제 건물들이 많아서 새 건물의 임대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지. 21년, 22년 주택 명도하고 건축한 건물의 수가 상당히 많고 우리 거래권의 과반수 이상이 그런 건축 행위를 위한 거래였으니까. 뭐 그렇게 신축급 건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장기간 인상하지 못했던 구축 건물의 임대료와 차이가 커진 걸로도 보여져요. 뭐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는 것만 봐도 건축 행위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구나 또 다시 좀 체감이 되네. 다음 기사입니다. 광화문 광장, 명동,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가 제2기 5개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으로 선정됐다는 기사입니다. 5개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이란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을 대폭 완화해서 좀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이 2기라고 하는데 1기가 삼성동이었지. 네. 1기는 삼성동이었죠. 뭐 코엑스 라인이었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홍보 및 광고 영상이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뭐 강화문, 명동, 뭐 해운대도 이와 같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광 홍보 목적에서도 멋진 거리가 될 듯하여 뭐 기대가 큽니다. 외국의 유사 사례로는 뭐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 일본 오사카의 도톤보리 등이 있죠.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5개 전광판이 들어가 있는 건물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야. 뭐 아무래도 뭐 임대 공간 외에 이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보면 건물 소유 따로, 전광판 소유 따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리 관계는 이제 저희가 항상 먼저 체크하는 편이죠. 이외에 여기 지금 1기, 2기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좀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뭐 명동이 살아났다라는 기사인데 이제 명동은 외국인 이중도가 상당히 높은 상권으로 분류되었죠. 뭐 2022년 공식률이 42.4%일 정도로 이제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상권이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고 뭐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스포츠 패션 브랜드를 입점하고 플래그십 스토어가 이제 확장되고 뭐 상권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리뉴얼하면서 지난해 4분기 공실률이 9.4%로 뭐 전년 동기 대비 3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전 기사처럼 5개 광고 자유 표시로 인해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훨씬 더 멋진 상권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봐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의 최대 용적률을 1700%까지 허용해서 100층 안팎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계획했습니다. 계획 안에는 뭐 국제업무도시, 녹지, 에코, 뭐 업무, 주거, 여가 다양한 용도와 기능이 어우러진 국제 업무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안으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뭐 현재 3종 일반 토지인데 뭐 준주거, 뭐 상업지 토지로 변경하고 100층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사이에 있는 45층에 1100m짜리 보행 전망교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용산은 좀 상당히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매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강남, 성수, 용산 많은 매입 문의를 주시는데 용산 매물은 특히 좀 드리기 어렵죠. 네, 뭐 아무래도 뭐 용산은 이제 특별계획구역,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부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처럼 개발 행위를 이제 모두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뭐 공동개발 지정입니다. 실선으로 연결된 토지 소유주분들이 이제 함께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독으로는 이제 신축 행위가 안 되니 부동산 매입 시에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점선의 경우는 건장으로서 이제 단독 개발은 가능합니다. 용산 지역에서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기에 거래가 많은 위치는 유일하게 좀 용리단길 쪽이에요.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재 평당 2억에서 3억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이 진입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평당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에 용산 쪽에 물건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위치, 가격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제한사항 없는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좀 많아요. 많은 호재가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의 토지가 이제 제한을 받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조금 생긴 것으로 보여져요. 금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